그렇기 때문에 카톡 하지 마 라고 하면 남는 단어는 하지 마가 아니라 카톡이라는 것만 아이 뇌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뇌에서 계속 카톡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가 잘 통하시나요? 아이가 엄마랑 대화를 하고 나면 엄마랑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이 확 다 풀리는 것 같아. 역시 엄마는 나한테 정말 소울메이트야. 엄마와의 대화는 나한테 힐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엄마랑 이야기하면 가슴이 답답해. 엄마는 맨날 똑같아. 말이 안 통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우리 대화에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책에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폭력 대화입니다. 공격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남매 아들딸이 싸우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나 기분이 나빴다고. 자신의 욕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서로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내가 대화하는 방식이 저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 못 알려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비폭력 대화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욕구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비폭력 대화를 내가 연습해서 아이들한테 그 방식으로 대화를 해 나간다면 아이들도 친구나 누구든 필요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비폭력 대화의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책에 비폭력 대화에 대한 예시라든지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요.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쓸 수 있는 비폭력 대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비폭력 대화 첫 번째 단계는요, 관찰의 단계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학교에 방문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2명의 선생님이 딱 왔어요. 그런데 외모가 예쁜 선생님한테 제 눈길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분이 담당자도 아니었는데 예쁜 선생님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속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외모나 겉모습이나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첫사랑에도 빠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예쁜 사람은 착할 것이다. 예쁜 사람은 책임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처럼 말이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 첫 번째 판단이 아닌 관찰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양이 안 찹니다. 엄마 양에는 늘 안 차요. 뭔가 공부를 하면서 휴대폰을 계속 카톡을 확인을 하니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영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그때 엄마 입에서 한마디가 딱 튀어나갑니다. 너는 계속 카톡만 보냐? 관찰입니까? 판단입니까? 판단이죠. 여기 엄마의 감정이 이미 녹아들어 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카톡만 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열받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첫 번째 단계 판단이 아닌 관찰이 중요합니다. 너 엄마가 10분 동안 봤는데 핸드폰 카톡이 5번 이상 10번 이상 울리네. 자주 울리네. 엄마가 잠깐 봤는데 카톡이 20번은 온 것 같아.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도 사실 공부하면서 계속 카톡이 오는 게 신경이 쓰였을 텐데 엄마가 넌 계속 카톡만 하네. 공부 안 해? 공부하는 거야? 카톡하는 거야? 이렇게 감정 섞인 대화하고요. 엄마가 봤는데 카톡이 1번 정도 오네. 자주 오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관찰과 평가, 판단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아니라 1시간 동안 3번이나 자리를 뜨네. 1시간 동안 3번 일어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한테 객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아이도 수긍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단계는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요. 거기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엄마의 느낌은 짜증, 화일 때가 많죠. 아마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짜증 말고 자신의 느낌이 어떤 건지를 살펴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너가 카톡이 자주 오는구나. 집중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엄마는 집중했던 시간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카톡 하면서 공부하는 게 집중력이 깨질 것 같아서 엄마는 조금 걱정스럽네. 요 정도 표현이 좋겠죠?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공부가 되겠어? 때려쳐. 저도 자주 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하는 표현은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담은 표현이 아니니까요. 내가 어떤 느낌 때문에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 때문에 불편한지 느낌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나의 욕구를 표현해 주는 거죠. 나는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은 휴대폰을 알람을 끄고 했으면 좋겠네. 그럼 덜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 네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욕구를 나타낼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너 성적 되게 잘 나왔다. 1등 했다. 와 너무 좋다. 엄마 너무 기뻐. 내 느낌도 나타내고 와 진짜 바라던 바야. 자신의 욕구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잘못된 칭찬에 비견될 만한 내용이죠. 내가 1등을 해야만 엄마가 기뻐하고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아이한테 부담으로 다가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칭찬, 이런 욕구 표현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엄마가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 그래서 너가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와서 다행이다. 너무 고상한 표현인가요? 하지만 고상한 표현이 비폭력적입니다. 네,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표현하되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세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커지고 결정적으로 사랑이 아이한테 확 전달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내 느낌과 바람, 욕구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부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공부할 때는 알람을 끄고 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자신의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요. 부탁하실 때 왜 이런 거 있죠? 카톡 좀 줄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 핸드폰 좀 줄였으면 좋겠어. 스마트폰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너 게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시는데요. 이때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런 거죠. 오늘 당신은 절대 초콜릿을 먹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지 마시오 라는 이야기가 머리에 남나요? 초콜릿이라는 말이 머리에 남나요? 뇌는요 부정적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먹지 마세요인데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먹지 마시오죠. 그런데 뇌가 기억하는 건 뭐라고요? 초콜릿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 하지 마 라고 하면 남는 단어는 하지 마가 아니라 카톡이라는 것만 아이 뇌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뇌에서 계속 카톡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실 때는 긍정의 언어로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탁을 할 때 긍정의 언어로 집중해서 하자. 무음 모드로 놓자. 이렇게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단어를 넣어서 부탁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그 부탁의 핵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전달을 해버리면 아이는 그 부정적인 게임에 꽂혀서 게임? 하지만은 잊어요. 게임? 게임? 이렇게 되니까요. 부탁을 할 때 자기 욕구를 나타낼 때 반드시 긍정의 언어로 부탁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어줄 때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연인들 간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이런 말을 아이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나는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비폭력 대화 4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관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과 그거에 대한 바람 그리고 부탁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이와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서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런 대화법을 연습을 해서요, 아이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